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한 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결정을 미국은 환영하고 중국은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세계 권력 교체기라고도 불리는 미묘한 시점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종건입니다. 예. 우선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지난 1일에 내린 가기 결정, 이 가기 결정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1945년 패전 이후에 처음으로 정상 국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아베 2기 집권 이후에 그동안 아베 정권이 추진해왔던 소위 우경화의 제도화가 첫 번째 단추를 낀 거라고 할 수 있죠. 즉,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헌법을 개헌하는 것이겠지만, 예. 현 정치 구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들의 헌법을 좀 더 유화적으로 해석을 한 후에 그 집단적 자위권을 획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소위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혹은 이웃 국가에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해가 될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네. 한반도 유사시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한반도 영토 영해에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겐 초관심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호국이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즉, 예.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호국 혹은 동맹국은 미군이거든요. 미국인데,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이미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과 같으므로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즉 전시 상황이 되면 한국의 경우는 현재 전시 작전권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부가 주장하듯이 우리의 허가 없이는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에는 한국 영토가 이미 전시 상황이라 상당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겠죠. 예. 즉 일본이 자신의 안보에 치명적 이익을 준다라고 자의적으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신들 국민, 일본인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이들의 자산과 소위 생명 그리고 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과정 중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로 들어올 수 있겠죠. 예.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이른바 G2,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네네. 미국은 일본 내각의 결정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우리 네네. 입장을 고려한다면 조금 의외 아닌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나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예산이 상당히 감축이 되어 있고 감축에 폭풍을 제대로 맞은 것이 국방 예산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중동 정세가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전쟁 필요도도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갑자기 부상하게 되니까 일본을 이 지역의 파트너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풀어줘야만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신하여 개입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예. 최 교수님 지금 음성이 약간 좀 작은데요. 수화기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집단적 자위권이 미국의 양 없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소위 이 지역의 맹주로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풀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더군다나 일본의 입장에서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예. 즉 일본 역시 상당히 스마트하게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적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베 정권이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미국의 지지와 지원 하에서 벌어진다면 참 같은 동맹으로서 애석할 뿐이죠. 예. 혹시나 동맹에도 차등이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일 동맹 또 한미 동맹 이 양축을 갖고 있는데 네. 한국의 입장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이번 결정만큼은 일본을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예. 소위 한국의 역사적 고려는 차등인 것이죠. 우리 보통 공중파나요. 우리 중앙 언론에서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일본의 역사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일종의 노이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동맹의 결속력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결속력보다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저희 학교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동맹 일체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은 일본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 역시도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것이 상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동맹 일체화라고 보면 되죠. 즉 제도화 측면은 상당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예. 일부 정치인들이 일본을 비판한다고 해서 미국의 여론이 크게 바뀐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의 아전 해석일 수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한 일종의 아전 인수식 해석이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네네. 아마도 우리 못지않게 지금 일본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쪽은 중국일 겁니다. 그렇죠. 예. 중국은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의 외교적 스타일은 소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좀 관망하고 이것을 자세히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미국의 행보는 사실상 중국이 예상을 오랫동안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로서는 기대하기는 어렵죠. 즉, 외무부에서 비판은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 변화는 크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오늘 방문하긴 하지만요. 중국의 경우 한국과 공통적으로 소위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위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이 아시아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는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역사적 기억에 관한 것을 상당히 강조할, 또 은근히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한미일 삼각구도라고 하지만 그것은 군사적인, 즉 대북 차원에서
부분에서는 그런데요.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영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의 공조는 그래도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예. 그 일본의 가기 결정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나온 직후에 보여준 우리 정부의 뭐 반응이라든가 대응 좀 적절했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나왔던 것이고 외교부의 여러 성명과 행동을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우리 정부가 한 것은 규탄적 비판 정도였거든요. 즉 선언적 규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그것을 지지했던 미국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즉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그 동맹에게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거든요. 예. 즉 일본에 대해서는 선언적 규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뒤를 움직이는 미국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언적 규탄이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외교부의 그 이야기도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 것이죠. 예.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장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덕적 우월성이거든요. 예. 역사적 우월성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외교 행태가 필요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소위 역사적 기억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들을 세계에 많이 알리는 공공 외교도 필요한 것이 절실합니다. 예. 앞으로의 관심은 이 일본의 이런 결정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다툼으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또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중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미국의 보수자이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야 이제 소위 그들이 원하는 군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과 중국과 미국이 우리 통상 예상하듯 급격하게 관계가 냉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미국의 첫 번째 정책 우선도는 국내 경제 활성화이고 미국의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예. 즉 그들은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한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누리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적 안정도는 양측 집권 세력들이 원하는 바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국 간의 패권 경쟁은 일부가 주장하듯이 심각하게 혹은 급격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단 이 주변부에서 그들은 경쟁적 모습을 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을 앞세운 센카쿠 열도, 일본이 센카쿠 열도 혹은 조도에 보다 더 공세적으로 방어한다든지, 예.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확대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해양선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 주변부에서 모습은 상당히 보일 것 같지만 그들의 관계가 급격하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우리 스스로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예.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리 국익 중심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네. 예,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임기응변은 절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교적 사고의 폭을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고, 그다음에 부상국 중국의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는 소위 진영 논리를 우리 스스로 거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한중 간의 교육 규모는요, 대충 한 2,700억 불 됩니다. 한미 간의 교육 규모는 1,100억 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일본하고는 960억 불 되는데, 즉 한중 간의 무역 규모는 한미, 한일의 합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한중 무역 규모에서 우리 연간 600억 불의 무역 흑자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럼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중국의 성장 없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북한 문제가 여전히 상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동맹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존재적 이유는 대북 억지거든요. 즉 동맹을 확대하고자 하는 논리는 우리가 일단 견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소위 너무 과신하거나 맹신하는 태도 역시도 버려야 되죠.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대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또 한 가지 최근에 나타난 묘한 기류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들인데요. 뭐 조만간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전면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일본이 한미일 공조를 하는 데서 가장들 앞장섰던 국가거든요. 예. 우리로 봐서 좀 야속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납북자 문제가 걸려 있었고 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일종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강경 정책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이 소위 일본판 햇볕 정책을 북한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 소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안들을 해결해주면 일본이 상당히 강력한 지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도 포함해서요. 예. 그래서 한미일 삼각공조가 깨진다라고 보통 우리 중앙언론에서 얘기하는데요. 저의 해석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본과 북한 가까워지는 거요? 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데 고립되는 와중에 중국에 많이 의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개방의 그 열쇠를 건네준다면 북한은 상당히 앞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또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무슨 뜻이냐? 북한이 지금 일본에게 많은 것을 공약했거든요. 예. 납북자 문제 관련해서. 만약에 북한이 일본에게 공약한 대로 그들이 이걸 풀어준다면 북한의 대외 신뢰도 역시 높아집니다. 그러면 협상 대상자로서의 북한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육자회담 재개와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육자회담을 지금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굳이 왜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냐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북한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육자회담을 재개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죠. 예. 그러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정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한 발짝 더 열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데요.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북한과 일본이 친해진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안 되고요. 그냥 이것은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 찾아오는데, 뭐 짧은 일정이지만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조언보다도 세 가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예. 보통 너무 의존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중국과 한국이 6차 회담에 관해서 어떠한 그 메시지를 엮어낼 것이냐예요. 중국은 지금 6차 회담 재개를 조속히 하자는
주장이고 예. 우리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6차 회담 할 것이다라고 고려하는 것이거든요. 미국과 공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어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문을 담아낼 것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는 소위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공조. 과연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일본을 어떻게 비판할 것이냐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것이냐를 또 두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한중 관계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한중 FTA를 양국 정상이 얼마만큼 지지하고 이것에 힘을 실어줄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잘 엮어내면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일본의 헌법에서 변경 가기 결정 등 관련해서 동북아 정세 문제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최종원 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